네, 반갑습니다. 아마존 웹스페이스 공공부문 솔루션 아키텍트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JMP 메디의 박영용 CTO님을 모시고 생성형 AI를 헬스케어 생명과학 분야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은 트레이닝에 사용된 데이터와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구조 형식의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 응답을 만들어내는 모델입니다. 반면에 생명과학과 헬스케어에서 요구하는 응답은 사실과 이론에 기반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맞는 답을 내는 게 요청되는 겁니다. 두 개 사이에 실은 큰 간극이 존재하고요. 이 간극을 JMP 메디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오늘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용 CTO님 발표 전에 박 CTO님의 발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JMP 메디가 사용한 AWS 서비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박영용 CTO님에게 발표를 넘기겠습니다. AWS는 생성형 AI 관련해서 기술을 세 가지 계층으로 제공합니다. 맨 아래에 있는 건 Infra for Foundation Training and Inference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중간에 있는 게 이 만들어진 파운데이션 모델 호스팅에서 간단하게 API를 콜하면 쓸 수 있는 그 기능 더하기 여러 가지 기타 기능을 제공하는데 대표적인 게 아마존 베드락이라는 서비스입니다. 맨 상위 계층에는 노코드, 로우코드 계열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서 쉽게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제공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아마존 Q라는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베드락은 현재 시장에 선두주자로 나와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거의 다 호스팅 되어 있고요. 그냥 파이썬 코드 아시면 간단하게 한 몇 줄 코드 집어넣어서 그냥 콜하면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서비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거나 아니면 렉 기술을 이용해서 인베딩 데이터로부터 뭔가 가지고 와서 다시 질문하는 이런 형태의 기술을 위한 도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사용자가 무슨 요청을 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응답을 내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된 에이전트도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보안, 프라이버시,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련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존 베드락 나리지 베이스는 아마존 베드락의 일부 기능입니다. 보통 렉을 이용하려면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인베딩 모델을 이용해서 벡터 값을 만들어내고 그 값들이 만들어진 벡터 DB에다 뭔가 질문을 해서 제일 적절한 연관성이 높은 문서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에 콜하는 구조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과정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따로 개발하지 않으시더라도 쓸 수 있는 기능이 아마존 베드락 서비스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이 세션의 주인공인 박영용 CTO님을 모시겠습니다. 자신 있고 멋진 발표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JMP 메디 CTO 박영용입니다. 오늘 저는 앞서서 소개해 주신 이 아마존 베드락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저희가 실제로 LLM AI 어시스턴트를 개발한 사례를 좀 더 프랙티컬한 케이스 위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왜 이런 LLM AI 어시스턴트를 직접 개발하게 되었는지 조금 공감대를 가지고 가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소개를 먼저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 7월에 창업한 현재 5년차 스타트업이고요. 저희가 창업했던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한국 의료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추세였는데 그에 반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 기대에는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메디컬 데이터 플랫폼 차원에서 한층 고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JMP 메디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을 하는 것을 미션으로 저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할 것은 미래에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것을 고민을 해야 할 것인데요. 저희는 저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기반으로
이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메이븐 클리니컬 클라우드라는 프로덕트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라이프 사이언스 영역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저희의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는 라이프 사이언스 RDC 컴퍼니 JMP 메디로 저희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RDC라고 하는 것은 리서치, 디벨롭먼트 그리고 상용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디벨롭먼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CRO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풀스코프 CRO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에 그치지 않고 전후방으로 확장을 해서 리서치 단계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단순히 이런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이븐 클리니컬 클라우드라는 프로덕트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임상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솔루션인 메이븐 클리니컬 클라우드는 AWS 파트너스 네트워크의 퀄리피케이션을 충족한 퀄리파이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이 메이븐 클리니컬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100여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을 했고요. 15개 이상의 임상시험 실시 국가 그리고 80여 군데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서비스 재구매율을 80% 이상 확보한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JMP 메디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연관된 문서에 기반해서 저희가 왜 AI 어시스턴트를 개발하게 되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약사나 바이오 벤처, 의료기기사와 같은 곳을 저희의 클라이언트로서 그분들의 성공을 돕는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 저희도 같이 규제 산업에 속하게 됩니다. 이 규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표준 운영 업무 절차라고 하는 이 SOP를 보유해야 하는데요. 저희도 JMP 메디만의 SOP를 보유하고 있고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담은 워크 인스트럭션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임직원 분들께서 업무를 하실 때 저런 SOP나 WI를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규제기관 있는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팔로우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이나 FDA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은 굳이 규제 산업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공통적인 영역일 것 같은데요. 이런 사내 문서를 자산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지라나 컴플러언스 같은 툴들을 활용해서 저희의 문서를 좀 자산화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업무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고 이 문서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런 AI 어시스턴트를 직접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LLM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LM은 클로드 같은 이 웹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유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은 그 처리를 LLM이 해서 리스판스를 내는 형태인데요. 이런 프롬프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 11월에 개정된 의료기기법에 대해서 정리해줘라고 하면은 LLM은 어떤 처리를 해서 답변을 내겠죠. 근데 2024년 11월에 개정된 의료기기법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LLM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정된, 제한된 타임라인의 이전 데이터만 학습이 된 거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발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 다행히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LLM이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 바탕으로 어떻게든 답변을 내는 이런 환각 현상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각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 문제를 레그에 기반해서 좀 해결을 하고자 했습니다. 레그는 크게 이 리트리버 그리고 프롬프팅, 어그멘티드 프롬프팅인 요 모듈과 그리고 제너레이션 이렇게 크게 3개의 모듈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트리버에서는 벡터 서치 엔진을 통해서 관련된 문서를 먼저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한 문서를 프롬프트에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물음에 대한 답변은 이런 프롬프트만 구성이 될 텐데 이 레그라고 하는 어그멘티드 프롬프트 제너레이션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도큐먼트 청크 1, 2, 3과 같은 문서를 포함해서 이것에 기반해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LLM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에 개정된 의료기기법은 이라고 좀 더 최신 정보를 반영한 형태로 답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 LLM과 레그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LLM은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사전 학습된 데이터 기반에서 답변을 생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답변을 생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레그라고 하는 것은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증강을 해서 답변을 생성을 하다 보니 보다 정확하고 최신화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레그를 잘 하는 방법들을 좀 저희가 사용한 전략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레그는 결국 문서를 잘 임베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레그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트리벌 어그멘티드 제네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제네레이션의 어떤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리트리벌 성능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트리벌이 잘 될 수 있도록 문서를 잘 임베딩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모든 이 서비스를 아마존 베드락 놀리지 베이스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더큐먼트 청킹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 보시는 아마존 타이탄 텍스트 임베딩스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한글, 영어뿐만 아니라 100여 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 AI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피딩을 해야 할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워드 파일이나 뭐 엑셀 파일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웹사이트를 또 주기적으로 크롤링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자산화된 문서들, 컴플런스와 같은 툴들을 연동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놀리지 베이스에서 간단한 인티그레이션 설정을 통해서 그 데이터 소스를 피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임베딩 모델이라는 것이 항상 만능은 아닙니다. 사실 뭐 불필요한 데이터가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임베딩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학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데이터 주체의 입장에서 어떤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한다거나 뭐 표에 있어서 이런 표의 헤더가 가지는 의미를 유실되지 않게 유지해주는 그런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사실 이 LLM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이 레그도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하나의 기법으로 쓰이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프롬프트를 잘 구성하는 것, 뭐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다양한 프롬프트를 성능 비교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이 레그라고 하는 것은 어그멘티드 제네레이션, 이 리트리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리트리벌을 잘 할 수 있는 형태로 쿼리를 변환하는 것에서도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트 인 더 미들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최근에 좀 발표된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결국 하고자 하는 거는 프롬프트를 어그멘테이션해서 제네레이션 하는 건데 그 어그멘테이션 하는 과정에 포함되는 도큐먼트 청크가 있다고 봤을 때 처음과 중간, 끝이 있다고 봤을 때 이 중간에 위치한 문서, 청크들은 LLM이 잘 참조하지 않더라라는 그런 발견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LLM이 좀 더 문서를 잘 참조할 수 있도록 리랭킹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또 문서를 잘 정렬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이런 AI LLM 어시스턴트가 뭐 단순히 질문에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요약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뭐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하나의 프롬프트에 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작은 단위로 나눠서 또 그 다음 문제로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멀티 스텝 LLM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사례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구축한 레그 LLM 파이프라인을 기준으로 이런 프롬프트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식약처가 등록한 2024년 11월 문서 중에서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줘 라고 하면은 이 레그 모듈을 통해서 어떤 이런 답변을 끌어내는 게 저희의 목표죠. 그러면 저희가 구축한 이 레그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 여기 왼쪽 밑에부터 보시면 되는데 먼저 메타 인포 익스트랙터를 거치게 됩니다. 유저 인풋 프롬프트에서 날짜나 카테고리나 이런 작성자 정보를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라이트웨이트 모델을 통해서
유저 인풋에서 날짜 정보가 존재하면 추출해줘 라는 식으로 메타 정보를 추출을 하는 것이죠. 그 추출한 메타 정보를 리트리버로 보내게 되는데 이 리트리버는 아마존 베드락에서 제공하는 놀리지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아마존 오픈서치 서버리스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쿼리는 유저 인풋을 보내고 여기에 메타데이터 필터링을 같이 보내는 것이죠. 여기서 추출한 날짜 정보를 넣고 그리고 카테고리 정보, 작성자 정보를 같이 넣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불필요한 문서 혹은 제외되어야 할 문서를 사전에 제외시키고 그 문서를 어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쿼리 클래시파이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분류를 하는 것이죠. 유저 인풋을 검색, 요약, 질문 중 하나로 분류해줘라고 하면 검색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검색에 특화된 프롬프트를 호출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그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 리트리버를 성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리트리버 성능을 높이는 것은 결국 문서 검색이기 때문에 임베딩을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임베딩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놀리지 베이스에서 도큐먼트 청킹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왼쪽과 같은 문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도큐먼트는 이름, 나이, 취미를 포함하는 이런 긴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경우에 고정된 크기로 자동 그 도큐먼트를 청킹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청크는 6개의 블락이 들어가고 두 번째 청크는 두 번째 로우, 세 번째 로우가 들어가고 세 번째 청크는 그 이어서 들어가는 것이죠. 이 경우에 취미가 골프인 사람을 찾아줘 라는 프롬프트를 요청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크 1번에 포함된 경우라면은 당연히 답변을 잘 하겠죠. 청크 1번에는 헤더에 포함된 취미라는 정보와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 잘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청크 2번을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합의라는 이런 테이블 헤더는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임베딩을 잘 하기 위해서 청킹 전략 중에 오버랩이라는 전략이 있는데 요거는 청크 2번이라고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로우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크 간에 의미가 유실되지 않도록 청크 1번 끝부분의 일부, 청크 3번의 시작 부분의 일부를 같이 포함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크 오버랩 전략에 의해서 우연히 의미가 포함된 경우라면은 청크 2번에 포함된 경우도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청크 3, 4, 5에 포함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크 3, 4, 5는 청크 오버랩 전략에 의해서 포함되지 않겠죠.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검색이 안 될 텐데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벡터 서치 엔진이고 이 벡터 서치 엔진에서는 기본적으로 시멘틱 서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취미와 골프가 높은 유사도를 가질 경우에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 청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잘 리트리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크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청크 1번에는 헤더 정보를 포함하고 첫 번째 로우, 그리고 청크 2번에는 헤더 정보와 두 번째 로우, 청크 3번에는 마찬가지로 헤더를 포함하고 세 번째 로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네, 물론 이렇게 되면은 공간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의 앞단인 리트리버 성능을 높이기 위한 그 목적을 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은 감안하더라도 이 청크 간에 의미가 유실되지 않도록 이런 중복된 데이터를 저장해서 청크를 구성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는 그래서 청크 사이즈별로 데이터 소스를 구분해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A 버킷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크기로 그 임베딩이 되도록 하고 B 버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사전에 청크를 한 형태로 임베딩이 되게끔 데이터 소스를 업로드하는 식으로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청크에 항상 포함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 날짜를 보겠습니다. 왼쪽과 같은 문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 그리고 작성일 작성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청크 1번에 만 날짜가 포함이 되겠죠. 청크 2번은 본문 이렇게 내용들이 나올 건데 이런 프롬프트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 11월에 개정된 의료기기법에 대해서 정리해줘. 날짜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날짜는 청크 1번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크 2번, 3번은
의도치 않은 다른 데이터, 다른 날짜의 데이터가 올 수도 있고 아예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원하는 대로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요거를 메타데이터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롬프트에서 날짜 정보를 추출하는 그 쿼리를 보내서 이 날짜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그것을 타임스탬프 숫자 형태로 변환을 한 다음에 메타데이터 필터링 옵션으로 파라미터로 전달을 하는 것이죠. 이 놀리지 베이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 필터링 옵션으로 다양한 속성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숫자 비교를 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제공을 할 수 있어서 요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이런 날짜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잘 필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로 작성자가 있습니다. 작성자도 청크 1번에만 포함이 되겠죠. 식약처가 등록한 모든 문서를 찾아줘 라고 했는데 청크 2번, 3번에는 누가 작성한 문서인지 모르겠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청크에 포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사실 이 리트리버가 무조건 모든 그 문서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조회를 하는 것보다 정확한 문서를 적절한 스코어로 조회를 하게끔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작성자가 2번, 3번에 다 포함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원하는 문서일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도의 메타데이터로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작성자는 보시면 이 식약의약품안전처, 식약처, MFDS는 사실 동의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동의어 DB를 구축을 했고요. 이 동의어 DB를 먼저 룩업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키를 메타데이터 필터링 파라미터로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데이터 필터링 파라미터 중에서는 숫자뿐만 아니라 이런 스트링 비교까지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제목입니다. 제목이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요소이죠. 근데 제목도 마찬가지로 청크 1번에만 들어가 있다는 상황일 때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줘라는 프롬프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리트리버는 문서를 잘 검색하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의약품 관련된 문서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문서도 포함이 되고 검색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 기준 문서는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리트리버에서는 스코어 기준으로 조회를 하기 때문에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 문서는 높은 스코어로 반환이 되고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 기준 문서는 낮은 스코어지만 일단 반환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어그멘티드 프롬프트에서 제외를 시켜야만 되는 내용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프롬프트에서 그 이런 카테고리를 추출할 수 있는 파라미터 그 메타데이터로 추출할 수 있는 쿼리를 구성을 했고 그 쿼리를 통해서 카테고리를 추출한 다음에 별도로 구축한 카테고리 DB를 먼저 룩업을 해서 동일하게 이 룩업된 그 데이터의 키를 이 파라미터 메타데이터 이 필터링 옵션으로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테고리를 뭐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은 카테고리를 의약품으로 두고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의료기기로 두는 이런 형태인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이 LLM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게 웨이븐 VDR이라는 솔루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의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오프라인에서 하기도 하지만 온라인에서 이런 기업 실사를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온라인에서 기업 실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버추얼 데이터 룸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웨이븐 VDR이라는 좀 더 임상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화면을 가지고 있고 한 가지 기능식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된 문서가 있을 때 특정 파일에 대해서 뭐 AI 버튼을 누르면 이 문서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기능들은 아마존 베드락 기반에서 모두 구축을 한 것이고 이런 그 요약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성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AI 서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AI 서치는 대화형으로 어떤 질문을 주고받는 형태인데요. 뭐 특정 바이오텍에서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뭐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된 문서를 찾아줘라고 하면은 여기 XYZ 바이오텍과 같은 이런 메타데이터는 뭐 모든 청크에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도의 메타데이터로 관리를 했고 그런 걸 이제 리트리버를 통해서 메타데이터 필터링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문서를 검색을 해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LLM AI 어시스턴트를 개발을 하면 한 요 기준을 AWS 아키텍처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LLM 레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람다 펑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메타 인포 익스트랙터를 거치고 쿼리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좀 더 적절한 쿼리를 찾아서 그에 맞는 레그 프롬프팅을 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메타 인포 익스트랙터와 쿼리 클래시파이어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3.0 하이쿠라는 모델을 호출하고 있고, 레그 프롬프팅에서는 엔트로피 클로드 3.5 소넷을 호출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 일반적으로 어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과 이런 컴퓨팅 파워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성능이라고 컴퓨팅 파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용인 것이죠. 그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적절한 모델을 사용하실 수 있게 이 AWS 베드락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메타인포 익스트랙터와 쿼리 클래시파이어 같은 좀 더 비교적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가벼운 이런 클로드 3.0 하이쿠 모델을 활용하고,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성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클로드 3.5 솥넷을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S3 버킷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S3 버킷은 놀리지 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아마존 오픈 서치 서비스와 연동이 되어 있고, 이것은 자동으로 문서 임베딩이 되는 것인데요. 이 S3 버킷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이 간단한 이런 놀리지 베이스를 구축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LLM AI 어시스턴트를 이런 아마존 베드락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이점을 좀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중 한 가지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사용량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디맨드 인스턴스와 직접적으로 비용 비교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아마존 베드락은 기본적으로 서버리스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 비용이 최대 80%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베드락은 AWS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관된 API 리스폰스를 보장한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때는 프로토타이핑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요. 이 아마존 베드락 같은 경우에는 콘솔상에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툴을 제공합니다. 그 툴에서 어떤 뭐 원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검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도 초기 기능 검증 테스트까지에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그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놀리지 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인데, 이 아마존 베드락에서는 기본적으로 놀리지 베이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구축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규제 산업에 속해 있다 보니 이런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런 베드락에서 제공하는 가드레일스와 같은 툴들을 이용해서 보안 규정을 굉장히 손쉽게 준수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고객사 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런 LLM AI 어시스턴트, LLM 기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아마존 베드락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가 여기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시면은 바로 앞에 있는 헬스케어 라이프 사이언스 부스에 저희가 좀 전에 보여드린 메이븐 VDR이라는 솔루션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